실제로 발견된 이집트의 황금 도시. 이집트에 황금 도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집트 하면 대표적으로 피라미드가 워낙 크게 부각되다 보니 피라미드와 관련된 것들 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연히 이집트에 황금 오른 도시가 있다라는 미스테리를 접하고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 황금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일까요?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저 역시도 이집트에 황금 도시가 있다라는 말은 금시초문이었던자 혹시 마야 문명권에 있었다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아닐까 하며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무렵 카이로 남쪽에 있는 곳에서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이집트 남부 룩소르에서 발굴된 3400년 전 유적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잃어버린 황금 도시로 불리는 이 도시 유적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3400년 전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고대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잃어버린 황금 도시로 불리는 이 유적은 지금까지 수많은 발굴팀이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곳으로 수천 년간 이집트 남부 룩소르 유적지 인근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저명한 고고학자인 자이 하와스 박사가 이끄는 이집트 발굴팀의 7개월간 작업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도시가 황금의 도시로 불리운 것은 기원전 1391년 이집트 황금기에 세워졌기에 황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잊혀져 있었고 어느 누구도 이곳에 도시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합해져 잃어버린 황금 도시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적은 지금까지 발굴된 이집트 고대 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또 기존 고대 도시 유적은 대부분 웅장한 신전이나 장례시설 등이었지만 이번에 발굴된 유적은 서민들의 실제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벽체 높이가 최대 3m에 달하는 가옥과 거리, 화덕과 저장용 도자기 등을 갖춘 빵집, 흑벽돌 생산시설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도시는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인 일상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고대 이집트 문화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고대 이집트인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1922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 이후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황금 도시라고 하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고대 유적지겠지만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발견이 되었기에 이집트에 대한 이해가 다각도록 폭 넓어진 것에 커다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황금기 시대에 번성했던 도시였기에 당연히 휘황찬란한 황금 도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에 부각했지만 황금은 거의 나오지 않았기에 다들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황금의 도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황금 도시를 발견하게 되면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발견이 되리라 믿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탕카멘이 쓰고 있던 가면이 황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라미드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왕의 무덤이라고 알고 계실 테고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우주의 에너지를 모으는 외계인들의 기지 중 하나였다는 설도 있고 초고대 문명의 은신처였는데 그들이 발려두고 간 것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모두가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역사학자들 사이에 피라미드의 용도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었다는 주장과 무덤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은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왕가의 계곡이라는 곳인데 첩첩산중 계곡 밑에 있던 지하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에 관련된 오해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는 피라미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혹여 미스테리 초년생이거나 저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저 역시 오해했던 부분이었는데 피라미드 건설은
노예들을 부려서 건설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날일이라고 하나요? 새벽에 일꾼들이 모여있는 인력소에서 차출되어 일하게 되고 그날 일수를 찍고 나중에 월별로 계산해서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전에도 영상에 언급했듯이 이집트인들이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농번기 시기이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피라미드나 도로 등등 관계시설을 찾아서 날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한 일종의 이집트식 새마을 운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왕의 권위도 세우고 여러모로 서로가 좋았던 이집트식 경제 운영이었던 것이지요. 자료를 찾아보니 농번기 때 농민들에게 월급뿐 아니라 각종 편의를 도모한 사실도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 피라미드 건설에 동참했던 일꾼들에게는 힘들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맥주도 항상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로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다 주었던 것인지 아니면 받은 임금으로 그때 지불해서 사 먹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단 마시고 나중에 월급날 제하는 식의 후불제였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꾼들을 혹사시켜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믿었던 저에게는 새로운 지식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같이 연동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날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휴지 줍기나 꽃, 가꾸기 이런 거 말고 남자들이 힘써야 하는 막노동에 근접하는 노동일 경우를 말합니다. 피라미드에 사용되는 돌들은 피라미드 근처가 아닌 먼 거리에서 채석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피라미드를 쌓는 곳은 넓은 평지여야 하고 고른 땅이다 보니 피라미드 쌓기에 사용될 만큼 커다란 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석장이 무척 먼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를 쌓으려면 그 먼 거리의 채석장에서 일일이 돌을 캐고 다듬은 뒤 여러 사람들이 일일이 굴려가면서 피라미드 지역까지 옮겼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헬리콥터 한두 대로 옮기면 되지만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밀고 굴리면서 옮겼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채석장 인부들 역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채석장 벽면에는 그 시대 인부들이 직접 벽에 새겨놓은 많은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열나 힘들다, 빨리 끝나고 맥주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낙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읽는 순간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나 별반 다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농민이라고 했는데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면 나름 발전한 문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금 도시를 발견함으로 당시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 유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특이했던 또 다른 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시대 이집트인들은 마스카라를 짙게 그렸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엘리자베스가 클레오파트라 역할로 나올 때에도 진한 마스카라를 칠하고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세계 최고의 미녀를 표현하기 위해 과하게 눈화장을 한 것으로만 여겼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야구선수가 눈 밑에 검게 칠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햇빛 흡수를 위하여 눈 밑에 검게 마스카라를 칠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가발을 많이 썼는데 이집트인들을 기본적으로 머리를 다 밀고 난 후 가발을 썼다고 합니다. 가발과 두피 사이에 나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공간을 띄워 일종의 모자처럼 착용했다고 합니다. 파벌 문화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성들의 요구로 아주 다양한 가발들이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런데 가발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다들 머리를 밀었다면 누군가는 길게 길러서 잘랐다는 말이 되기에 그 가발의 출처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황금이 없는 황금의 도시에서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하여 이집트인들의 생활 방식을 엿보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황금이 없는데 황금의 도시라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엘도라드처럼 그런 황금의 도시를 기대했는데 자료를 읽고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황금 시대에 번성했던 도시였기에 황금이 넘쳐날 것이라는 맑고 깨끗한 순수한 생각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이렇게 잃어버린 황금의 도시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늘 건강과 더불어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